안녕하세요. 오통TV입니다. 임업 후계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업 후계자가 되면 금융혜택과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업 후계자가 무엇이고 임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과 임업 후계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선 임업 후계자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업 후계자란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와 능력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임업진흥법 제3조에 보면 임업 후계자의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55세 미만인 자로서 개인 독립가의 자녀 3헥타르면 3만 제곱미터죠. 평수로 하면 약 9,000평, 일반적으로 10,000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을 대부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동인가의 자녀라든지 10헥타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겠죠. 임야를 소유하면서 약 10,000평 정도 소유하면서 55세 미만이라면 이 요건으로 임업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요건으로 요즘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에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업 후계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벗어나면 임업 후계자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 품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생산하려는 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일단 교육 이수 실적, 그리고 재배 포지 확보, 세 번째가 사업 계획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이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대학의 임업 관련 학과나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그 교육 이수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배 포지 확보는 기준 규모 이상의 자기 명의 소유이거나 대부이거나 임차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계획은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송에 있는 임업연수원에서 이 임업 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품목하고 재배 규모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선 품목을 살펴보면 8가지가 됩니다.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관상 산림 식물류, 그 밖에 임산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밤, 감, 잣, 호두대추, 은행, 도토리가 수실류에 해당이 되고요. 표고, 송이, 모기석이, 능이버섯이 버섯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이 산나물류에 포함이 되고요. 삼지구엽초나 뭐 삽주, 뭐 작약, 천마, 산양삼 이런 것들은 약초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뭐 구기자나무 이런 거는 약용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액은 수목 부산물류로 들어가고요. 야생화, 뭐 조경수 분재 같은 경우에는 관상살림 식물류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가지 대상 품목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재배 규모 기준이 있었는데요. 재배 규모 기준은 바로 재배 포지, 재배 포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품목별로 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시류는 밤은 일단 10,000제곱미터입니다. 한 3,000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밤을 제외한 나머지 수시류는 또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버섯류는 표고 원목 재배일 경우에는 5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나머지 버섯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산나물, 약초류, 약용류는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산물은 3,000제곱미터니까 꼭 재배 규모 기준을 확인하시고서 임업 후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법령을 들어가면서 좀 어찌 보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기가 10,000평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55세 미만이라면 이 조건으로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세요. 그렇지 않고 10,000평이 안 되고 당장 임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임업에 좀 관심이 있고 임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품목하고 규모, 재배 규모를 체크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교육이수, 재배포지 확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저는 뭐를 추천드리냐면은 임업 후계자 교육 이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송에 있는 임업 후계자 교육을 일주일 내내 받고 왔습니다. 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죠. 자, 교육 이수 40시간 받아야 되고요.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 포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확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소유나 임차도 가능하니까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고 아까 10,000평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품목별로 면적이 좀 다르죠. 내가 하려는 그 품목에 대해서 규모를 꼭 확인하시고 좀 체크하신 다음에 임업 후계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 후계자가 되시면은 다양한 혜택, 꼭 대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야에 가서 집을 짓는다든지 임도를 낸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꼭 임업 후계자 자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격이 되시면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업 후계자가 무엇인지, 임업 후계자가 되는 방법, 임업 후계자가 되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꼭 체크를 하시고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안 되시는 분들도 임업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좀 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다면은 임업 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